안녕하세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어머니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은요, 리모컨이 처음 딱 생기기 시작하면요, 어머니가 이렇게 크린랩 비닐봉투 안에다가 리모컨을 넣어둡니다. 요즘 들어서 TV 리모컨을 붙잡는 시간이 저보다도 어머니가 더 붙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제는 케이블에서 하는 하이바이 마마라고 하는 김태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훔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제는 그 빈소에서 아버지가 딸을 잃은 그 빈소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머니가 그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하긴 저도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기점부터 장례를 치른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화장터에서 태워주실 때에도 저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외가댁 분들의 호의하에 어머니는 그 품속에서 엉엉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생전 때는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셨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들어서 눈물이 좀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남모를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쳐다보는 그 걱정 어린 그 불안감에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시선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어딘가 자꾸 뭔가를 응시하고 있어요. 그곳에 마치 귀신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곳을 한결같이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오면요, 항상 TV를 트시고 드라마를 보십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시고 바로 일찍 주무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걱정이 어머니도 얼마나 많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드라마들을 다 보고 나면요, 새벽 늦은 시간에 케이블을 1번부터 해서 100번 안까지는 다 눌러봅니다. 그러다가 옛날 드라마가 한다 찰나 싶으면 그 드라마를 챙겨보십니다. 어제는 별은 내 가슴에 그 안재욱하고 최진실 나오는 드라마를 보시더라고요. 저번 달에는 서울 뚝배기라고 하는 주연하고 오지명하고 최수정이 나오는 그 옛날 드라마를 챙겨보시듯이 말이죠. 저보다 오히려 더 잠이 없어지셨어요. 저는 요새 유튜브 하느라 유튜브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해야 될 유튜브 자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새벽 3시나 4시 자게 되는데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새벽 6시에서 6시 반에 운동을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밤잠은 없으시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왜소해지고 작아지셨고, 머리에 새치머리는 더 많이 세게 하얘지셨고 말이죠. 어머니가 하도 많이 예전만 같지 않게 누그러드셨고, 그래도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려는 마음을 해서 그러신지 어제는 하루에 2가지 이상, 아니 3가지 이상의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른 아침에는 부추전을 해주셨고요, 점심때는 미역국을 해서 맛있는 밤을 먹게 해주셨고, 늦은 저녁 시간에는 감자 수제비를 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항상 일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사회생활 이야기들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야기, 또 여동생의 쌍둥이 조카들 이야기, 그거 외에는 입 밖으로 나올 게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돈 벌어서 어머니한테 어떻게든 좀 돈 걱정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짐을 좀 덜어드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비닐에 씌워진 리모컨은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는 항상 리모컨이 생기면 이렇게 리모컨에 때가 타지 말라고 크린 비닐을 씌워 놓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큰 랩이나 뭐 비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쓰긴 하는데 저희 집은 늘상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제가 지금 가난해 궁핍함에 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치약을 다 써간다 싶으면 반을 쪼개서요. 윗부분부터 훑고 쓰고 또 안쪽까지 다 깨끗이 쓰는 그런 절약쟁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다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당하게 뒷짐을 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네 가기도 하죠. 오늘은 어머니가 얼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호야, 요새 코로나가 점점 서울 근교로 올라오고 있다는데 지금 또 경기도도 말도 아니게 더 터졌다는데 너도 당분간 여동생네 집 안 오는 게 어떻겠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제가 바람 좀 쐬겸해서 어머니 낮에 데려다 드리고 밤에 저녁에 올 때는 밤 골목길 어둑하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잠시만요. 안방 쪽에서 지금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으러 달려나갔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희 집에 전화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제 여동생. 아마 오늘도 애기들 분유나 혹은 기저귀 사러 나간다고 아마 마트 같이 가달라고 전화가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도 심지어 어디 애들 데리고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잠잠해지고 중식이 되면은 같이 애들 뮤지컬이나 그런 거 같이 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차마 같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삶이 녹록하지 못하고 통장에 잔액도 이제 별로 없으니까요. 혼자말 에세이. 오늘은 어머니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참, 아들로서 어머니한테도 너무 못할 짓 많이 합니다. 자식으로서도 말이죠. 어머니도 어느덧 노인연금 받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뭐 특별히 칠순잔치, 파순잔치 해드릴 만큼 남들 다 하는 그거 챙겨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이더라고요. 특히나 TV 속에서요, 그 생생정보통이라고 하는 뭐 맛집 이야기를 하거나 뭐 생활 꿀팁 같은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프로들을 할 때 보면 먹는 곳이나 먹는 장소가 나오면요, 어머니가 항상 그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저기 꼭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거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이 부담이 아니라 이 무거움과 이 불편함이 참 많이 쌓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뭐라 얘기를 못합니다. 전에 같았으면은 뭐 편의점 알바 꾸준히 하고 그랬으면 지금도 돈을 조금이라도 좀 벌고 그랬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뭐 중국 요리 중에서 누룽지탕이나 아니면은 집 근처 가까운 무한 고기 리필집 같은 소고기집이나 돼지고기집 같은 데로 좀 모셔가거나, 그리고 가을철이면 뭐 꽃게 먹으러 가거나 뭐 그랬어야 되는데 참 삶이 참 너무 녹록지 못하니까 제가 최근에 어머니한테 해드린 거라고는 라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진라면 딱 하나 남은 거 어머니 마지막으로 끓여드렸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는 왜 이 라면 안 먹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제 천장에 라면인 지 없어요. 벌써 다 먹었니? 그럼요. 언제 이거 다 먹었어? 그렇게 많았는데. 제가 그랬죠. 좀 짜증 아닌 짜증 그렇게 대꾸했죠. 어머니, 매일같이 신밥이나 찬밥이 남으면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면 끓여서 항상 국물에다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없습니다 라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라면을 끓여 드리고요. 계란까지 풀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차디찬 밥에 어머니가 해주셨었던 콩나물과 김치, 신김치 좀 썰어서 고추장 한 숟갈 넣어서 참기름 넣어서 차디찬 밥과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그 라면 냄새가 참 맛깔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와 드라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는 어머니가 그냥 드라마를 보시면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한테는 그게 낚시되었고 그 길만이 어머니가 이 지금의 고난, 가난이라고 하는 걱정거리를 잠시나마 떨쳐버리기 위한 탈출구로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시고 그러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라는 걸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쯤에 새벽녘에 아버지 때문에 엉엉 울면서 현타가 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유튜브에 제가 알고 있는 프로를 전부 다 돌려다 봤어요. 공포 라디오, 게임 채널, 심지어 제가 즐겨하는 모바일 게임에 관한 소식, 정보통, 별걸 다 해봤어요. 심지어 제가 하고 있는 이 게임도 많이 해봤는데도 이 걱정거리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리모컨을 붙잡고서 1번부터 계속 둘러가면서 채널을 다 돌려가면서 뭔가 마치 해답을 찾으려는 듯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걸 하나로 뭔가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씩 눈물을 훔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짧게나마 그래서 요새 어머니가 계속 늦게 잠이 들면 거의 3시나 4시 주무시면 2시간? 3시간 겨우 잠들었다가 새벽 운동을 갔다 오시면은 참 많이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겁이 많이 납니다. 이제 날도 풀려서 저녁 해보다 낮 해가 더 길어진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괜히 해코지는 않을까. 또 어머니도 예전같이 성격이 요즘도 아직 불같으셔서 가끔 이웃 간에 언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로서 딱히 뭐 어떻게 어머니 도움과 함께 맞다이 깔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죽어 들어가면서 어머니를 그냥 지켜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참 어머니 어제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늦은 새벽녘에 모든 공중파 시간 프로그램이 다 끝나는 그 와중에 채널을 1번부터 끝까지 돌리시다가 옛날 드라마가 할 때마다 챙겨보시고 또 조용히 제가 넌지시 어머니 이제 안 주무세요? 이제 내일 운동도 가셔야죠. 그럼 그제서야 조용히 TV를 꺼놓으시고 양치를 하고 오셔서 주무시러 가십니다. 참 어머니와 드라마 그리고 어머니의 시선 그리고 어머니가 채널을 한 번 돌릴 때마다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저는 아들로서 도대체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뭐 못해준 게 참 많은 건지.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잘해드려라.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해드려야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후회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효 아닌 불효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정립하고 또 정립하고 있죠. 코로나19 저는 코로나19보다 가난이 더 무섭습니다. 들었고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 느낌, 그 고통을 지금 또 알아가고 있고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질 않네요. 꿈속에서는 말이죠, 여자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그것도 하고,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 수도 있고, 가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꿈속에 나타나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 눈을 딱 뜨고 나면은 왜 그렇게 제일 1순위로 생각나는 건, 오늘 또 하루도 우편함 속에서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이 되겠구나. 어머니의 그 시선과 어머니가 드라마 채널을 돌리는 그 채널 소리에 나는 쳇바퀴 속에서 하염없이 또 영혼 없는 시체 마냥 또 살아가겠구나라는 그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먼 앞날을 내다본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꼬여서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게 또 제 여동생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책임감 강한 어른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제 삶은 절망, 실패적인 패배자의 그 길로 떨어진 걸까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그러는데, 제 삶은 이렇게 찌들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만 고통스럽게 살고 알아가면 좋은데,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때도 그랬고, 나의 어머니도 지금 저처럼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아이나 모르게 비춰지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리모컨을 들고서 어떻게 채널을 돌리고 어떤 소리를 크게 틀고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가난이라는 저만의 이 드라마는 어머니와 저와 끊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좌절스럽고 원망스럽고 비통한 슬픈 끝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어머니와 드라마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를 살아생전에 좀 더 건강하시고 좀 더 저를 더 지켜봐 주시고 저를 알아봐 주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 드라마를 꿈꿔봅니다. 그런 채널 속에서 행복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갔었다고 해피엔딩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어머니와 드라마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못난 아들이어서요.